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오프닝 때 이 워라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본인을 워라밸 점수로 한번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이게 시점짜라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요새 50점밖에 안 됩니다. 50점이요? 너무 네. 낮게 주신 거 아닌가요? 이유는요? 요새 일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농사 짓는 일인데 그걸 못해서 밭에 못 간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아니, 농대 교수님도 아닌데 이 밭에 못 가서 슬프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무엇이나 이 공부, 일, 취미생활, 자기개발이나 휴식까지 이 사이에서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것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50점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취미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취미 생활 한다가 아니라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취미 먼저 하고 그리고 일하는 게 그게 워라밸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도 거의 50점 미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휴식으로 또 일에 대한 원동력을 얻고요.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나 가치를 높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참 바람직하겠죠. 그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 오늘도 한 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은 루리 작가가 쓴 긴긴 밤이란 책을 골라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대전 시민이 함께 읽어야 될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책인데요.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도서 선정위원 12분이 수십 권의 책을 놓고 4개월 동안 토론을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됐다니까 더 기대가 큽니다. 저희 반가워 토요일 가족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선적으로 드는데요. 저자였던 루리, 외국 작가죠? 아니요. 필명인 것 같고요. 한국 분입니다. 그래요? 예. 이 책에는 글보다 그림이 더 많아서 마치 그림책 같은데 작가가 그림까지 그렸다고 합니다. 미술 이론을 전공했고요. 이 책 긴긴 밤으로 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탔고 또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라는 책으로 그림책 부분에서 제26회 황금 도깨비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많은 책이라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이 글만 빽빽한 책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예. 더 끌릴 것 같고요. 긴긴 밤 제목이 그런데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현 시대를 이렇게 비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거칠게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코뿔소와 펭귄이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자유롭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 그 주인공들이 긴긴 밤을 지새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처럼 그 긴긴 밤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라는 동료의식이나 가족애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긴긴 밤이 외롭지 않기를 남겨진 것이라곤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고 해도 서로의 이야기가 그 곁을 지켜주기를 그 이야기가 작은아마 그 일부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글귀가 참 좋은데요. 따뜻한 마음도 전해지고요. 주인공이 코뿔소와 펭귄이라고 하셨는데 이 두 동물이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동물들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책 전개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전반부에서는 제3자적 입장에서 코뿔소와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저술을 하다가 후반부에서는 펭귄이 주인공이 돼서 등장 동물들의 심리적 내면 세계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고든이라고 불리는 코뿔소가 코끼리 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혼자 살 수 있을 정도로 컸을 때 정든 코끼리 무리를 떠나서 야생 숲으로 돌아갑니다. 야생 숲에서 다른 코뿔소와 짝을 이루고 새끼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인간 사냥꾼들의 총에 무참하게 가족이 살해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동물원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좀 밝고 귀여운 이야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좀 찡해지는데 가족을 잃고 동물원에 갇혀 살아야 하는 그 심정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이라면 살아가야 할 의욕을 잃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다행히 고든은 동물원 우리 안에서 동료 코뿔소 앙가무라는 그 코뿔소를 만나서 위안을 삼고 삶의 의욕을 찾아 동물원을 탈출할 계획을 꾸밉니다. 하지만 탈출 시도는 무의로 돌아가고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도록 도와준 그 친구 앙가부마저 뿔을 훔치려는 도둑들한테 목숨을 잃고 고든 혼자 외로운 나라를 보내던 중에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동물원이 파괴가 되고 동물원을 빠져나오는 길에 펭귄을 만나게 돼요. 이 펭귄의 이름은 치쿠라고 하는데 친구하고 함께 버려진 펭귄 알을 품고 있다가 전쟁통에 동물원이 파괴되는 속에서 친구를 잃고 코뿔소를 만나서 단둘이 이제 동물원을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둘의 인연이 닿기까지가 참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냥꾼들에게 가족 잃고 도둑들에게 또 친구도 잃고요. 그러다가 또 전쟁이 나서 살고 있던 동물원이 파괴되고 그 주범인 같은 인간으로서 제가 동물들한테 미안해질 정도인데 이제 그 치쿠라는 펭귄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닌데요. 치쿠는 깡통에 담고 다니면서 이렇게 품었던 펭귄 알을 새로 사귄 그 코뿔소 친구 고든에게 맡기고 바다로 이제 찾아가는데요. 도중에 몸이 쇠약해져서 이 펭귄은 죽고 그 알에서 태어난 펭귄이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알을 맡겼는데 이 코뿔소 고든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엄마가 된 거죠. 예, 새로 태어난 그 펭귄의 이름은 뭔가요? 아쉽게도 그 주인공 펭귄의 이름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 책을 이름을 안 지어주는데요. 작가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붙인다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짓는 순간 그 대상의 성격을 규정짓고 사물의 특성을 한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굳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더라도 펭귄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자기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름이 없어도 존재 자체만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생각해보지 못한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상당히 철학적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인상적이었던 구절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예, 책 전체에 걸쳐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코뿔소가 펭귄에게 바다를 찾아주려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제 코뿔소가 늙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 있을 때 펭귄이 어서 일어나서 바다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막 보채니까 그 고든이 펭귄에게 하는 말인데요. 저기 지평선이 보여? 초록색으로 일렁거리는 여기가 내 바다야. 나도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을래요. 너는 펭귄이잖아. 펭귄을 바다를 찾아가야 돼. 그럼 나 코뿔소로 살래요. 내 부리를 봐요. 꼭 코뿔같이 생겼잖아요. 아니야.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나 이제 훌륭한 펭귄만 되는 일이 남았어. 이리 와 안아줄게. 그리고 이야기해줄게. 오늘 밤 내내 말이야. 너는 파란 지평선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전해줘. 펭귄에게 바다를 찾아주려고 헤매고 또 헤맸지만 코뿔소는 또 늙고 지쳐서 더 이상 함께 갈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자신은 버려두고 펭귄만이라도 희망을 찾아 떠나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예,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펭귄은 씩씩하게 코뿔소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의연하게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대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함께 교차를 하는데요. 이 책이 대전 시민이 함께 읽을 만한 올해의 책으로 또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천책을 함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많이 쓰시는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 희망의 책 대전본부를 검색하면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네. 그곳에서 자세하게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소개돼 있고요. 지금 희망의 책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SNS 계정에서 좋아요, 구독, 댓글 3종 세트 아시죠? 네. 3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9월 4일 오전 10시에 작가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상에 저도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참여 정말 해보겠습니다. 예. 올 가을에는 책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 고민 중이셨다면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운동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했던 라디오 책방 루리 작가의 긴 밤이란 책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